아침에 잠깐 마트만 다녀와도 허리가 뻣뻣해지고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의자부터 찾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협착증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주사를 맞고 나면 며칠 괜찮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협착증을 통로가 좁아졌으니 넓히는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마치 고정된 관절처럼 쓰고 계셨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더 아프고 허리를 펴면 통증이 심해지며 앉거나 몸을 숙이면 잠깐 편해지는 이 패턴이 익숙하시죠? 이건 단순히 공간이 좁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착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허리를 쓰신다면 앞으로도 통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3단계 접근법을 따라오시면 수술 없이도 협착증을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고 통증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척추 안쪽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됐을 때 왜 그 통로가 좁아졌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리를 어떻게 써왔느냐입니다. 허리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쓰면 그 방향으로 압력이 쌓입니다. 압력이 쌓이면 뼈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지며 결국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협착증이 단순히 좁아진 병이 아니라 잘못 써온 허리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패턴은 오래 서 있을 때의 통증, 허리를 펴려고 할 때 심해지는 통증, 숙이면 편해지는 증상, 그리고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할 때 척추관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허리를 숙이면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면서 신경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무의식 중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시게 되는데 문제는 이 자세가 장기적으로는 관절과 인대를 굳게 만들고 허리가 스스로 버티는 힘을 잃게 하여 회복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허리가 어느 각도에서 편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허리를 꼿꼿이 펴야 한다는 강박에 억지로 허리를 펴려고 하지만 협착증 상태에서 허리를 펴면 신경이 눌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먼저 신경이 눌리지 않는 각도를 찾고 그 상태에서 서서히 움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서서 천천히 허리를 뒤로 젖혀보고 반대로 살짝 앞으로 숙여보며 통증이 덜한 각도를 찾으세요. 바로 그 각도가 여러분의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각도입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도 이 각도를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서 있을 때는 배에 살짝 힘을 주며 골반을 약간 뒤로 말아 넣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약간 둥글게 되면서 척추관의 공간이 생깁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허리를 살짝 숙여 신경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앉을 때도 등바디에 기대지 말고 의자 끝에 앉아 허리를 살짝 둥글게 만드는 자세가 신경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신경 압박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고 척추관이 가장 넓어지므로 하루 10분씩 두세 번 유지하세요. 습니다. 두 번째로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쪼그려 앉아 30초 정도 유지하는 방법도 척추관을 벌려줍니다. 세 번째로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1분 정도 깊게 호흡하면 신경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지금 필요한 라켓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신경이 편한 자세입니다. 신경 압박이 줄어들고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허리를 펴는 동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 신경이 눌린 상태에서 허리를 억지로 펴면 통증만 악화되고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허리에 쏠린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허리 대신 엉덩이, 옆구리, 복부가 먼저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 허리 힘만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가 혹사당하는 것입니다. 엉덩이 근육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꽉 조이는 느낌으로 10cm 정도
정도만 들어 올려 3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두 번째 자세는요, 옆구리살아의 근육입니다. 옆으로 누워 다리를 30cm 정도 들어 올리며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3초간 유지하세요. 세 번째는 복부 깊은 곳의 복횡근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숨을 내쉬며 배를 최대한 등 쪽으로 끌어당겨 5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근육들을 깨웠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 앉은 뒤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도 한 계단마다 엉덩이를 꽉 조이며 올라가세요. 오래 서 있을 때도 양발에 균등하게 체중을 싣고 복부에 살짝 힘을 주면 허리가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발 방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슈티 타자쇼. 이 협착증은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악화됩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30분을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중간에 휴식을 취하세요. 앉을 때도 의자 깊숙이 앉아 등바디에 완전히 기대면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므로 의자 끝에 앉아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에서는 모니터를 조금 낮춰 고개를 약간 숙일 수 있게 조절하세요. 걷기 운동 중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고 허리를 숙여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잠잘 때도 바로 누울 경우 무릎 밑에 베개를 넣어 무릎을 굽히거나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둥글게 말린 자세로 자는 것이 허리에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척추관을 벌려준 뒤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협착증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거나 걷지 말고 10분 정도 상체를 숙이고 앉아 휴식한 뒤 가볍게 걸으세요. 운전할 때는 등바디를 너무 뒤로 젖히지 말고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넣어 둥근 자세를 유지하며 장거리 운전 시에는 중간에 내려 허리를 움직여주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카트를 사용하거나 빨래 바구니를 의자에 올려두는 등 허리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동작을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하며 회복에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므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리에 힘이 없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에비손기원 치료와 오늘술 알려주 아리드린자가 관리를 병행하면 효과가 오래갑니다. 예혁지전 간터 테러바드 사용법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6개월 후, 1년 후에 건강한 허리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침에 잠깐 마트만 다녀와도 허리가 뻣뻣해지고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의자부터 찾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거나 협착증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주사를 맞고 나면 며칠 괜찮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험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협착증을 통로가 좁아졌으니 넓히는 수술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허리를 마치 고정된 관절처럼 쓰고 계셨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더 아프고 허리를 펴면 통증이 심해지며 앉거나 몸을 숙이면 잠깐 편해지는 이 패턴이 익숙하시죠? 이건 단순히 공간이 좁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움직임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착증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허리를 쓰신다면 앞으로도 통증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3단계 접근법을 따라오시면 수술 없이도 협착증을 관리 가능한 상태가 되고 통증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따라가 보시겠다는 분들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르는 이 병은 척추 안쪽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려운 데스트인데 왜 그 통로가 좁아졌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진 것도 이유 중 하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허리를 어떻게 써왔느냐입니다. 허리를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쓰면 그 방향으로 압력이 쌓입니다. 압력이 쌓이면 뼈가 자라고 인대가 두꺼워지며 결국 신경이 지나갈 공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협착증이 단순히 좁아진 병이 아니라 잘못 써온 허리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환자분들이 공통으로 겪는 패턴은 오래 서 있을 때의 통증, 허리를 펴려고 할 때 심해지는 통증, 숙이면 편해지는 증상, 그리고 걷다 쉬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할 때 척추관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허리를 숙이면 척추관이 조금 넓어지면서 신경이 숨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무의식 중에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시게 되는데 문제는 이 자세가 장기적으로는 관절과 인대를 굳게 만들고 허리가 스스로 버티는 힘을 잃게 하여 회복에서 멀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내 허리가 어느 각도에서 편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허리를 꼿꼿이 펴야 한다는 강박에 억지로 허리를 펴려고 하지만 협착증 상태에서 허리를 펴면 신경이 눌려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먼저 신경이 눌리지 않는 각도를 찾고 그 상태에서 서서히 움직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서서 천천히 허리를 뒤로 젖혀보고 반대로 살짝 앞으로 숙여보며 통증이 덜한 각도를 찾으세요. 바로 그 각도가 여러분의 신경이 숨 쉴 수 있는 각도입니다.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도 이 각도를 유지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서 있을 때는 배에 살짝 힘을 주며 골반을 약간 뒤로 말아 넣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자연스럽게 약간 둥글게 되면서 척추관에 공간이 생깁니다. 걸을 때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걷되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허리를 살짝 숙여 신경이 회복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앉을 때도 등바디에 기대지 말고 의자 끝에 앉아 허리를 살짝 둥글게 만드는 자세가 신경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신경 압박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먼저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가장 부담이 적고 척추관이 가장 넓어지므로 하루 10분씩 두세 번 유지하세요. 염증이 가라앉습니다. 두 번째로 벽에 등을 대고 천천히 쪼그려 앉아 30초 정도 유지하는 방법도 척추관을 벌려줍니다. 세 번째로 의자에 앉아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여 1분 정도 깊게 호흡하면 신경 주변 근육이 이완됩니다. 지금 필요한 핫겟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 신경이 편한 자세입니다. 신경 압박이 줄어들고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허리를 펴는 동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꿔 신경이 눌린 상태에서 허리를 억지로 펴면 통증만 악화되고 회복은 더 늦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허리에 쏠린 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허리 대신 엉덩이, 옆구리, 복부가 먼저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평소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 허리 힘만 사용하기 때문에 허리가 혹사당하는 것입니다. 엉덩이 근육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꽉 조이는 느낌으로 10cm 정도만 들어 올려 3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두 번째는 옆구리 근육입니다. 옆으로 누워 다리를 30cm 정도 들어 올리며 옆구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3초간 유지하세요. 세 번째는 복부 깊은 곳의 복횡근입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숨을 내쉬며 배를 최대한 등 쪽으로 끌어당겨 5초간 유지하는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이 근육들을 깨웠다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구부려 쪼그려 앉은 뒤 엉덩이 힘으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도 한 계단마다 엉덩이를 꽉 조이며 올라가세요. 오래 서 있을 때도 양발에 균등하게 체중을 싣고 복부에 살짝 힘을 주면 허리가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재발 방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협착증은 잘못된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시 악화됩니다. 오래 서 있어야 한다면 30분을 10분씩 3번으로 나누어 중간에 휴식을 취하세요. 앉을 때도 의자 깊숙이 앉아 등바디에 완전히 기대면 허리가 과도하게 펴지므로 의자 끝에 앉아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책상에서는 모니터를 조금 낮춰 고개를 약간 숙일 수 있게 조절하세요. 걷기 운동 중 통증이 오면 즉시 멈추고 허리를 숙여 회복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잠잘 때도 바로 누울 경우 무릎 밑에 베개를 넣어 무릎을 굽히거나 옆으로 누워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고 둥글게 말린 자세로 자는 것이 허리에 편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겨 척추관을 벌려준 뒤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협착증을 관리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거나 걷지 말고 10분 정도 상체를 숙이고 앉아 휴식한 뒤 가볍게 걸으세요. 운전할 때는 등바디를 너무 뒤로 젖히지 말고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넣어 둥근 자세를 유지하며 장거리 운전 시에는 중간에 내려 허리를 움직여주세요. 집안일을 할 때도 카트를 사용하거나 빨래 바구니를 의자에 올려두는 등 허리를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모든 동작을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해야 하며 회복에는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므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리에 힘이 없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에비슨 기원 치료와 오늘술 알리어스 아리제린자가 관리를 병행하면 효과가 오래갑니다. 예협투전 간터 테로바드 사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6개월 후, 1년 후에 건강한 허리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